영상으로 보는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을 시작하며 19대부터 21대까지 3번의 국회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인류 소멸을 재촉하는 기후변화, 국가 소멸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는 저출생,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 고민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후변화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청소년 에너지 입문서라는 부제를 달아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 미래에너지 백과사전,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이라는 에너지 입문서 3부작을 완성한 것은 뿌듯한 성과입니다. 300여 년 전 증기기관이 발견된 후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덕분에 인류는 비약적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항공기는 세계가 하루권이 되는 기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약의 이면에 숨어있던 기후변화의 위협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와 온실효과 등의 단어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태풍, 이상기온 등은 매년 되풀이되며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란 단어는 낯설었습니다. 설령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얘기해도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할 뿐이었죠. 심지어는 지구온난화에 속지 말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지구의 온실효과와 기후변화의 관련성, 지구의 기온 상승 문제를 처음 주장한 학자는 스반테 아레니우스였습니다. 그는 1896년 스톡홀름 물리학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증가하면 지구온도는 5 내지 6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구를 온실에 비유하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온실가스, 온실기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폭과 온도 상승의 상관수치 등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기에 오직 노트와 연필로만 혼자서 계산해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당시 기온 상승에 따른 온실효과는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영토가 넓어질 것이고 경작지의 확대도 예상되어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주류학자들로부터 냉소받고 배척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레니우스의 업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게 되고 1903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멋지죠? 120년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한 학자의 이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온실기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싸움의 방식에서 인류가 선택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소경제입니다. 수소경제가 빛을 발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습니다. 온실기체와의 싸움, 새로운 경제 방식의 창출, 이 모든 해법의 종착지에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수소경제법을 제정하고 수소경제기를 여는 데 노력했지만 지금 수소산업의 역군들을 만나면 대개 기가 죽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렸지만 크게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와의 진영 대결에 몰두하느라 수소경제보다는 원자력 산업에 올인하는 형국입니다. 탈원전과 친원전, 이 싸움 속에서 수소경제의 현실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씁쓸할 뿐입니다. 그 마음이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개정정보판을 내는데 열정으로 모아졌습니다. 알리백, ESG, 탄소국경세와 텍소노미 등 이전판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개념들도 상세히 달았습니다. 변화된 산업과 기술에 대한 설명도 달았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수소를 통한 재활용, 수소환원제철, 에너지 스테이션, 인공광합성, 석유화학과 같은 난감축 산업에서의 수소의 적용, 수소경제에서의 표준과 인증의 중요성도 다루었습니다. 책의 발간에 이어 수소경제의 확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개정정보판의 내용을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결정했습니다. 이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전달될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보고자 생각했습니다. 추천사를 써주신 국립수목원 이우미 원장님,
온실기체와 부단하게 싸우고 있는 최재청 교수님께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책인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투발루야 오늘도 안녕입니다. 남태평양의 9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나라 투발루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땅과 적은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왔던 투발루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투발루는 환경난민을 선언하고 전 세계의 투발루 국민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지구 최초의 환경난민 국가 투발루를 보며 앞으로 기후변화가 만들 인류의 위기를 다뤘습니다. 기후변화를 늦출 것인가? 기후변화를 멈출 것인가? 빠른 흐름을 두고만 볼 것인가? 이 영상이 지구를 지키기 위한 나비 효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비가 되어 여기저기 날개짓을 흩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수소경제를 통해 직업을 찾고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덜란드에 로브 반 하퉁 감독이 있습니다. 64시 된 그는 20살 때부터 수소를 연구해왔고 지금까지 수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3편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다큐멘터리는 2004년도에 개봉되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에게 여전히 수소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수소는 에너지를 완벽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불과 20살의 나이에 수소 에너지의 진가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40년 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별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별을 볼 수 있는 눈빛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런 눈빛이 되고 싶습니다. 별을 함께 찾아가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들이 눈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영상으로 보는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시작하겠습니다.